볼리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그리고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획득 이후에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이 들렸었죠. 토트넘의 소유주인 조 루이스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돈을 팀에 집어넣으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지금 토트넘 좋지 않게 아직 6월이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막 이적 썰, 실제로 거의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콘테 감독이 최근에 맡았던 이제 인터밀란 소속 선수들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또다시 세리에 이탈리아 축구 우리 통 기자 김종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통입니다. 네, 제가 쉬는 날인데 김종영 기자를 갑작스럽게 불러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 선수들 오면은 굉장히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거론할 두 선수가 온다면 대박입니까? 전력은 크게 상승합니다. 네. 대박인지 대박이라고 하긴 좀 너무 과한데 네. 전력이 크게 상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최소 중박 이상이다. 네네.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노장, 이반 페리시치 그리고 좀 젊은 수비수죠. 바스토니 선수. 이 두 선수가 인터밀란에서 이제 콘테 감독이랑 함께 나름 그래도 좋은 시절을 보냈던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이 또 토트넘이 딱 필요한 지금 자리에 올 거라는 오게 되면 좀 올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도 높고 좀 과연 어떤 선수들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반 페리시치는 사실 프리미어 그러니까 좀 토트넘 경기만 보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크로아티아 대표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다양한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선수잖아요. 네, 분데스리가 세리에아 월드컵 네. 정도에서는 아주 돋보였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로 월드컵 결승전도 치렀었고 4강을 캐리했었죠. 잉글랜드전. 4강전.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어쨌든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그런 경력이 있는 선수고 이적 관련된 진척 사항이 좀 어떤가요? 현재 우리가 가장 좀 오피셜 직전으로 생각하는 네. 파브리지오 로마노라든가 또 이탈리아에 있는 칼초 메르카토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토트넘행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요 선수와 페리시치는 계속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발 소식들에 대한 네. 또 공신력을 우리가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이 이적 시장 시작한 직후부터 메인 타겟으로 딱 점찍은 선수고 그래서 영입이 유력하다. 그래서 현지 시간 30일 즉 이제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적 작업을 하면은 빨리 진척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요. 네. 자유계약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적료 없이 2년 계약을 제시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레비가 좋아하는 이적료가 안 드는 그런 선수고 사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걱정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손흥민 케인이 있을 때 성과를 내야 되는 팀이고 네네. 콘테 감독도 장기적인 이런 이 팀에서 뼈를 묻고 이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페리시치 2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오히려 콘테는 노장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적료 없이 데려왔으니까 네. 그 2년 안에 이적료 써서 다른 스타급 왼쪽 윙백을 데려올 시간을 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35경기를 모두 선발로 네. 출전을 해서 뛰었고 전성기 때는 이제 윙어로 좀 더 공격적인 선수였는데 최근에 계속 윙백으로 분류가 되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도 거의 그렇게 뛰었죠. 네,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가 34경기로 거의 다였고 네. 이제 경기 중에는 다른 윙백이 투입되면 예전 포지션이 윙어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뛰면서 8골 7도움이면 대단하네요. 윙백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죠. 네. 올 시즌 지금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왼쪽 윙백 그건 지금 레길론하고 세세뇽 이런 선수들인데 충분히 제낄 수 있는. 네, 이것도 잉글랜드에서 나오는 어떤 콘테 감독의 청사진에 대한 설들을 네. 보면 세세뇽만 남기고 네. 재편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페리시치가 그런 엄청난 경험과 또 이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자리에 영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페리시치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예전부터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리시치는 한 5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 네. 이때는 쉽게 말해서 손흥민이랑 비슷한 선수로 인식이 됐어요. 손흥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손흥민이랑 비슷한. 네. 왜냐하면 독일 분데스리가로 처음 왔을 때 도르트문트로 왔는데 네. 이 선수가 당시에 득점에 치중하는 윙어였거든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는 완전 자리 잡지 못했지만 볼프스부르크 간 뒤에는 11골을 넣은 적도 있고 분데스리가 오기 전에 벨기에 리그 득점왕인가 아마 그럴 네, 거예요. 브리헤아에서 뛰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이후에 인테르에서도 윙어로 뛸 때는 시즌 10골을 2번을 넘겼어요. 그래서 득점력이 시즌 10골 이상을 할 수 있는 윙어. 그렇죠. 그리고 특기가 양발 슛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양발. 그러니까 여러모로 손흥민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호날두 전성기 때라서 소위 말하는 보급형 호날두, 조금 더 돈 없는 자들을 위한 호날두가 네. 여러 명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막 유럽에서 꼽으면은 뭐 페리시치, 손흥민, 뭐 호세 카예온 몇 명 꼽혔는데 거기 있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윙백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었던 그런 선수였고, 당시 윙어인데도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수비 가담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많이 뛰는 선수. 네, 월드컵 때 우리가 봤죠. 네. 월드컵 때 지금 인테르 동료로 있는 뒤쪽에 브로조비치, 네. 윙어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제 콩넓게 뛰는 페리시치가 수비가담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그 2018 월드컵 때 전체 스프린트 횟수 1위, 네. 정말 독보적인 1위를 했고 그 제 기억에 활동량도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연장전까지 다 소화하면서도 120분이 다 끝나가는데 계속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죠. 그래서 이제 4강 잉글랜드전을 하드캐리 하면서 결승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네. 그때 아주 이 선수가 정말 성실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었죠. 네. 도르트문트 시절에 클럽 감독한테 개겼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개겼던. 네. 그러니까 그 크로아티아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클럽 감독을 까가지고 클럽 감독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막 그랬던, 물론 그 뒤에 화해를 했지만 클럽 감독은 뭐 그런 거 다 풀 수 있으니까. 네, 얼마 안 가서 이적을 했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뭔가 자기 주장도 확실한 선수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성실한 부분이 또 높게 평가를 받는 선수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콘테 감독하고는 이제 인터밀란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좋았던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좋았던 게 아니고 네. 콘테 감독은 이 선수를 내 전술에서는 용도 팩이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네. 네. 처음 콘테 감독이 인테르에 이제 우승 청부사로서 왔을 때 2019년인데 352를 도입하겠다라고 네. 천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페리시치는 당시만 해도 윙어 전문이기 때문에 4-2-3-1이나 4-3-3이 아니면 못 쓰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네. 3호이면 윙어가 없는 포메이션이. 그 전까지 인테르는 4-2-3-1이었고요. 그래서 윙백에 써볼까? 성실하니까 프리시즌에 몇 경기 써봤는데 이거 내 전술에 윙백 소화 못한다라고 일찍 도장을 찍어버리고 어딘가로 보내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보냈어요. 네. 근데 19-20 시즌 바이에른 뮌헨 하면 뭡니까? 트래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후보 윙어로서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했어요. 컵대회 포함 8골 10어시를 하면서 어우, 정도면 뭐 거의 10십이네. 그렇죠. 예. 출장 시간이 정말 적었는데도 네. 예. 트래블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어깨에 딱 짊어지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후보로 뛰는데도 이렇게 좀 아까 제가 클럽 감독 시절 얘기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네네. 어쨌든 뛴다는 건 열심히 그럼요, 불평 그럼요. 없이 네.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그렇죠. 이 선수는 또 바이에른 완전 이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테르가 돈을 좀 많이 불러서 바이에른이 나 늙은 선수 그렇게 많이 안 줄 건데 이러면서 결렬이 됐어요. 그 인테르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여름에 다시 콘테 감독과 이제 어떻게 쓸지 공리에 들어가는데 네, 2020년 여름. 2020년 여름에 콘테 감독이 그냥 뭐 어차피 윙백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자. 네. 딴 데로 보내는 게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이제 땜빵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네. 뭐 윙백도 쓰고요. 뭐 352에 뭐 처진 공격수로도 쓰고 경기 중에 전술 변화할 때는 윙어로도 쓰고 땜빵으로 많이 씁니다. 야, 그런 페리시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팀 입장에서 정말 좋은 선수네. 그럼요. 네, 군말 없이 여기서 다 띄워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윙백으로서의 완성도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이 선수가 노력파라서 30대에도 포지션 소화도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콘테 감독과 함께 인테르를 우승시켰던 20-21 시즌 후반기에는 이제는 괜찮은 윙백인데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요. 콘테 감독이 떠나고 최근에 끝난 21-22 시즌 이 시즌은 이제 시모네 인자이 감독이 지도를 했는데 이 시즌은 주전 윙백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세리아 최고의 윙백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일단 원래는 왼발 오른발 슛만 되는 선수였는데 이제 왼발 크로스가 예전보다 한층 정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스피드가 아주 빠르지 않지만 오버래핑 한 다음에 상대 풀백이랑 1대1을 할 때 이렇게 이지선다를 걸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슛 쏠 거게 아니면은 뚫고 왼발 크로스 할 거게 모르겠지 이러다가 이제 상대가 이쪽인 줄 알면 이쪽으로 가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상대를 요리할 수 있는 스타일을 장착하면서 아까 말한 윙백으로서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를 쌓고 네. 현재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인연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뭐 약간 밖에서 볼 때는 약간 충돌이 있었을 수 있고 뭔가 컨테 감독도 최우선 옵션이 아니었던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페리시치 역시 이 팀에서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여기까지는 뭐 구두 합의가 됐다라고 2달 전에 이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게 되면 이제 손흥민 뒤에서 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팀 토트넘에서 우리가 늘 아쉬워했던 게 보면서 레길론하고 세세뇽하고 뭔가 좀 부족한 특히 뭐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거나 손흥민이 좀 수비를 많이 해야 했던 시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뛰면 잘 맞겠죠? 이론상은 좋죠. 네. 그러니까 레길론과 세스뇽한테 우리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이 둘 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왼발 크로스는 할 줄 아는데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왼쪽 측면만 팔 줄 알고 손흥민이랑 유연하게 다양한 호흡을 맞추는 게 좀 아쉬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페리시치는 측면도 팔 수 있고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패스를 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뭐 손흥민과 좀 다양하게 뭐 손흥민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적당히 빠져줄 줄도 알고 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커리어 상에서 보면 전혀 뒤질 게 없고 정말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뭐 이적도 많이 해봤던 선수니까 89년생이라는 거 어쨌든 뭐 길게 이 팀에서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막 도약을 해서 챔스 성적을 내야 되는 이 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론상 그렇고요. 아주 빠르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때 얼마나 잘할지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대신에 이제 그것도 아주 느린 것도 아니고 활동량과 이제 스태미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쿨루셉스키도 그러니까 스피드 페이스가 아예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훌륭하게 적응을 한 것처럼. 아, 네, 그렇죠. 네. 풀스키가 잘 적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잖아요. 네. 근데 페리시치도 좀 강골인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포지션 멀티성이 좀 매력적이어서 네. 뭐 경기 중에 뭐 벤 데이비스나 뭐 세세뇽을 뭐 왼쪽에 투입하고 이 선수를 윙어로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유연하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선수들도 거론되는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쪽에서 많이 좀 보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일단 토리노의 센터백인 브레메르라는 선수가 네네. 브라질 국적인데 지난 시즌 세리에 올해 수비수상 수상자예요. 네. 로메로의 후계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수상자가 로메로라는 걸 생각하면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신뢰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더 쌀 거 아니에요. 토리노 소속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스토니가 토트넘으로 가고 브레메르가 그 대체자로 인테르로 간다라는 삼각딜이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토트넘 역시 브레메르랑 직접 연결되는 보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트넘이 예전부터 노려왔던 수비수가 또 인테르에 있습니다. 네. 밀란 슈크리니아르. 네, 슈크림. 예. 네. 근데 이 슈크리니아르가 아니고 요즘에 더 비싼 바스토니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바스토니의 위상이 그만큼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토트넘이 자금도 여유가 생긴 것도 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구독자분들 궁금해하는 김민재 선수 얘기는 거의 뭐 지금 현재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요. 네. 네, 그렇죠. 뭐 제가 뭐 따로 들은 바로도 사실은 이때 이런 식의 얘기가 최근에 막 강하게 들려오지는 않고 네. 뭐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현재에서도 바스토니 선수를 센터백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종류가 뭐 그 정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저희가 바스토니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